자, 이번 시간에는 HTML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올 법한 바로 폼 태그입니다. 폼 태그. 자, 우리가 웹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로그인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그려내는 요런 형태를 다 뭐라 그래요? 폼 형태입니다. 폼. 폼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폼 태그. 그래서 이 폼 태그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고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의 어떤 예쁜 모양보다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이디를 집어넣는 거. 그다음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거. 패스워드. 그 다음에는 패스워드, 뭐 성별 해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취미, 운동, 여행, 뭐 영화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직업.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뭐 회사원, 학생, 뭐 공무원 정도, 뭐 무직, 그리고 전송, 취소. 이게 폼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게 뭐 이름과 뭐 주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쓰기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로 전달해야 될까? 이 페이지가 여기 있어. 이게 내 컴퓨터야. 저게 요게 웹페이지라고 딱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걸 딱 전송을 하면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 들어와 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을 하거나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겠죠. 이거를 서버 측에 전달해주는 양식을 우리가 폼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죠. 자, HTML을 써야 되겠죠, 맨 처음에. 이거 옆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헤드, 타이틀, 폼이라고 하죠. 폼, 타이틀은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에 헤드. 이게 너무 예양이 많으니까 위에다 한 줄을 다 써버렸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body. 맞죠? 그럼 맨 끝에 뭐가 있어야 될까? body 닫고 form 닫으면 되죠. 자, 이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그럼 아이디를 집어넣을게요.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뭘 쓰느냐? form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form. 그 다음에 액션. 뒤에 다 나와요, 책에. 요거는 이 페이지를 서버 측에 전달이 되면 그 결과를 돌려올 페이지.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화면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결과가 더 나오죠, 내 화면에. 그잖아. 내가 만약에 어떤 게시판에 글을 입력했어요. 입력한 화면과 결과 화면이 다르죠. 상상을 해봐. 여러분, 게시판이 있잖아요. 이메일을 보내도 마찬가지잖아.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집어넣어서 전송을 했다면 그 화면에 그대로 있지 않고 새로운 페이지로 바뀌죠? 바뀌죠? 그 페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페이지를 그래서 result라고 할게요. result. 그 다음에 method라는 걸 써야 돼. method. 이거는 get이라고 쓸게요. get. 이거 쓸 수 있는 건 get과 post 방식입니다. 자, 일단 폼을 열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폼을 닫고
그 다음에 body 닫고, 그 다음에 HTML 닫으면 되죠? 이 안에 이제 이걸 그려놓을 겁니다. 코딩을 할 거예요. 자, 폼을 열었고, 폼을 닫을 거고, 이거는 뭐다? 내가 페이지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결과가 내 웹페이지에서 뜰 화면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페이지 요청을 했잖아, 서버에. 그죠? 요청을 했으면 그 결과를 내 화면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저의 양식이고, 결과를 보여줄 양식이 있겠죠? 이 결과 양식이 result HTM이란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요게 만약에 요 파일명이 이 파일명을 지칭하는 이 파일명이 만약에 input이다. in.html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in.html이 있고 여기는 result html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버에서 맨 처음에 이걸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가 여러분 화면에 있을 거고 이 화면에서 저대로 쭉 입력을 해놓고 send 했더니 가서 결과를 돌려주는 거가 바로 result html이다. 자, get 방식은 URL에다가 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 한 방식은 post 방식이 있어요. get 방식과 post 방식이 있는데 지금 get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보안이 위협한 거예요. 이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get 방식은 작은 데이터를 보낼 때 쓰고, 보통 post 방식은 큰 데이터를 보낼 때 써요.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자고. 자, 이제는 태그를 완성해 나가 볼게요. 자, id 그대로 써야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put 태그를 씁니다. 요 모양은 뭐냐면 타입이 텍스트예요. 요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속성 명의. 그리고 요거를 네임으로 주면 요걸 id라고 할게요. id. 그러니까 이 서버 측에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자료가 넘어갈 때 id라는 변수에 입력한 자료가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id가 abc가 입력이 됐다 그러면 id라는 변수에는 abc가 입력이 돼서 서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요 다음에 내리려면 br을 써줘야 다음 칸에 넘어가겠죠? 실제로 얘네들은 표라는 곳에 테이블이라는 글을 집어넣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힘드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pw 쓸게요. pw 똑같아. input type. 요거는 패스워드인데 패스워드는 보통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별표가 찍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뭐 1, 2, 3, 4를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는 타입이 뭐냐면 패스워드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네임은 pw로 쓸게요. br. 그러니까 이거 pw에는 패스워드가 만약 1, 2, 3, 4다. 1, 2, 3, 4라는 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입력할 당시에는 안 보여요. 만약에 저 보이게 하려면 뭘 바꿀까요? 패스워드를 텍스트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보여요. 자, 성별입니다. 성별. 먼저 남자가 있어야 되죠. 남자. 남. 그리고 input. 타입은 이거는 radio입니다. radio. 자,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될 수 없죠. 하나만 선택해야죠. 그래서 성별을 변수를 섹스로 주고 1이면 여자, 남자로, 0이면 여자로 할게요. 그러면 name은 뭐가 될까요? 섹스가 되고 밸류 값은 값을 줄 수 있어요. 1입니다. 1이 들어가요. 여자 input type radio
name, sex, value 0 이렇게. 여기는 내려 썼지만 실제로는 옆으로 쓰여지겠죠. 왜? 개행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비하를 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남자를 선택하면 섹스에 뭐가 들어가고 1값이 들어갈 거고, 여자를 선택했으면 0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그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웹페이지다 그러면 남자 이렇게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자를 바꿀 수도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둘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라디오는 여러 개 중에 하나 태그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택권을 줬을 때는 여기다가 뭘 주면 되냐면 체크들을 써주면 똑 이게 써요.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도 섹스라고 하는 변수에는 1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취미가 나오죠. 취미. 여기는 계획을 시켜야 되겠네. 취미. 운동. 이거는 체크박스입니다. 인풋. 이거. 타입이 뭐라고요? 체크박스. 자, 요거랑 구분하면 뭐가 다르죠? 이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취미는 내가 운동도 좋고 영어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체크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클릭하면 점이 찍히면 체크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얘는 변수를 하나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1, 체크 2, 체크 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1이 들어오면 운동, 여기 1이 들어오면 여행, 여기 1이 들어오면 영화 이렇게 선택을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네임에서 변수를 같이 쓸 수가 없고 C1, value 1 여기 내려줘야죠. BR 써야지. 그 다음에 여행 인풋. 여러분한테 이걸 코딩하라고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주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고. 코딩한 거에서. 타입 체크박스 네임 C2 value 1.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성별이라는 거는 하나의 변수에 1 아니면 0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변수 하나 가지고는 불행합니다. 만약에 C1만 갖고 있다 그러면 1 들어가면 뭔 줄 알아? 운동도 운택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운동, 여행, 여행화도 선택할 수 있고 여행, 영화 또 운동 선택하고 영화 선택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따르게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타입하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체크박스 네임 sheet 3 value 1.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게 만약에 나중에 확인해 볼 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이러면 다 선택했구나.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까? 아, 얘는 운동만 선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도 BR을 써야죠. BR을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직업. 직업은 이거는 뭐냐면 select입니다. select. select는 사실 인풋 속성이 아니에요. 책에는 인풋 속성이라 얘 인풋이고 얘네들이 다 속성이에요. 속성 값이고 이게 속성 값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속성이 체크 타입
타입이 속성, 값이 체크박스, 속성이 name, 변수명, 속성이 value, 이 값 1.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select만큼은 어디다? input 속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name 하나 주고요. name 주고 여기다가 요거는 직업이니까 job이라고 줄게요. job. 그럼 job이라는 변수에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옵션 value 2를 주면 요거는 회사원 옵션 이렇게 또 옵션 value 요건 2를 줄게요. 여기는 학생 옵션 이거 웹문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처음에 보니까 복잡한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죠. 또 옵션 value 3 공무원 옵션 그 다음에 무직 옵션 value 4 무직 옵션 그 다음에 닫아 select 자 이렇게 닫으면 요게 뜨는 거예요. 요게 구분은 안 해도 되죠. 얘는 요거 요 놈은 요거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그러면 변수에 이렇게 다 name이라고 지칭한 거 여기 ID, 패스워드, 섹스, 그 다음에 C1, C2, C3, 그 다음에 여기 name, job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서버에 전달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HTML로 다 되는데, 전달이 되는 건 되는데, 그 전달해서 가공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보내오려면, 이 HTML 갖고는 안 된다고. 자바스크립트나 ASP, JSP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송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전송하는 거는 input type 요거는 submit입니다. 제출한다는 뜻이죠. 여기 값을 줘요. value 해주고 여기다가 전송 그러면 값이 거기 쓰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value를 쓰고 1, 2, 3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1, 2, 3이 써요. 있어. 가끔 우리가 그 텍스트 인터넷에 집어넣는 곳에 텍스트에 뭔가 자료가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 있죠.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건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받아서 집어넣는 거니까 아무도 안 집어넣은 거지 그냥.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전송. BR. 여기도 BR 써야 되겠네. 개행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input. 타입, 속성 여기는 리셋입니다. 리셋. 리셋이라는 걸 누르면 이걸 누르면 집어넣는 게 다 초기화돼요. 초기화. value 취소 br 이렇게 써놓고 맨 마지막에 뭘 닫아요? form 그 다음에 body 그 다음에 html 이렇게 되면 웹문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서버 측에서 뚝 쳐주면 쭉 전달이 됐다가 그 데이터를 받은 걸 가지고 DB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HTML 가장 중요한 폼 태그입니다.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 정리를 하면 자 이거는 처음과 끝이 페이지로 열고 닫히죠. 자, 헤드가 들어왔죠. 헤드. 여기까지가 헤드죠. 그 안에 타이틀 쓸 수 있고. 자, 여기가 몸체입니다. 그 다음에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폼에서 중요한 결과 파일과 전달 방식에 대해서 정의했고. 자, input이라는 속성은 타입은 텍스트, 패스워드, 라디오 체크박스 같은 거 있고, 이 타입 안에 select를 쓰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응? 인풋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select는 독립적인 태그입니다.
그 안에 쓰는 게 옵션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다음 중 이 인풋 타입에 쓸 수 없는 건 뭐냐? 쓸 수 없는 거는 셀렉트는 없어요. 자, 셀렉트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때 선택 옵션은 뭐냐? 이거지, 옵션 그대로. 자, 서버 측에 전달하려고 하는 타입은 뭐며? 그죠? 그 이름은 뭐냐? 서브밋. 이걸 쳐야 서버 측에 실제로 동작 전달이 되는 거야. 인터넷 통해서 목적지에 간다는 얘기죠. 취소하는 건 리셋이다 이거죠. 자, 이런 형태의 흐름을 우리는 폼 태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된 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지울게 이거는. 자, 보이는 데까지 봅시다. 폼 태그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웹서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태그다. 맞죠? 웹페이스 아이디와 패스를 입력하는 부분이나 회원가입, 화면 등은 다 폼 태그로 만들어진 거다. 이해되죠? 이렇게 생긴 거 입력 테스트 전송 취소라는 걸 만약에 만든다면 텍스트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타이틀, 헤드, 바디, 폼 태그 들어왔죠. URL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임의로만 줬어요. get 방식이죠. 입력 테스트하고 인풋 타입이 뭐야? 텍스트만 줬잖아요. 이런 거 안 줬죠. 디테일한 거. 형식만 잡아준 거예요. 서브밋하고 리셋 해주니까 전송과 취소가 나오죠.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걸 이해했다면. 자, 그래서 액션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페이지가 전달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그 결과를 내 웹브라우저로 전달할, 내 웹페이지에 전달할 그 주소, 파일명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웹페이지에 어떤 데이터를 게시판 입력하든 회원 아이디를 집어넣든 이메일을 하든 그 페이지를 딱 전송했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로 바뀌잖아. 그 페이지명이야. 그 페이지명.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자, 두 가지인데 get 방식은 환경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 용량이 제한이 있습니다. 작다는 얘기고요. 신속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신속하게 전달이 됐고 적은 데이터를 보낼 때는 get 방식으로 보내는 게 맞고요. 보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URL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죠? 많이 보이잖아. URL을 보면 여러 가지 막 그냥 치다 보면 잘, 우리가 도메인만 쳤는데 내가 입력하지 않은 줄이 막 있잖아, URL. 그건 다 get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고 그냥 표준 입력 방식으로 정확한 데이터 영역에 집어넣기 때문에 URL이 안 나와. 많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이 필요할 땐 포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료가 안 나오잖아. 자, 메소드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get 방식과 포스 방식이에요. 짧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보낼 때는 get 방식. 근데 보안이 취약해요. 왜? 주소지에 나와 이렇게. 다 나오니까 A에 3 넘겼네, B에다 4 넘겼네. 네임은 이건 한글이야, 한글. 뭐 이렇게 %ed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한글 코드가 한글로 그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코드화 돼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포스 방식은 정확한 데이터 표준 영역에 데이터 영역에 실어서 보내는 거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 좀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보안이 뛰어나다 그래도.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을 구분하면 되겠죠. get과 post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보면 input 타입 속성이죠. 타입 속성. 변수 이름 있죠? value 값 있죠? 체크드 있죠? 체크드 여부, 체크드. 여기 있네. 사이즈. 체크드를 해도 되고,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체크드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데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이 두 가지는 생략할 수는 없죠. 이건 두 가지는 생략할 수 없다, 실제로는. 변수명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value 생략됐잖아. 그리고 이 안에 체크드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선택할 때 체크를 해야 되지. 텍스트 같은 데 쓰진 않을 거지. 길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길이 있잖아, 이거. 이 길이를 20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사이즈 20 써주면 길이가 잡혀요. 자, 텍스트. 이거. 패스워드.
별표가 찍히기도 하고 점이 찍히기도 하죠. 그거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고. 체크박스는 어떻게 돼? 여러 개 중에 태그입니다.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취미 같은 거. 그 다음 라디오 버튼은 어떻게 돼? 여러 중에 하나 태그를 할 수 있는 거. 변수명은 동일하게 쓰고 밸류값만 다르게 준다. 체크박스는 보통 변수명을 다르게 주고 값을 동일하게 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셀렉트는 인풋 태그의 속성이 아니고 셀렉트 자체 속성이고요. 삭제 태그고 회수원 공모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 옵션이란 것과 같이 쓴다. 그 다음 서브밋은 이거. 취소는 리셋.